당신의 언어가 당신과 함께 사라진다면 그건 세상에서 당신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네스코와 여러 언어학 연구기관에 따르면 매 2주마다 한 개의 언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26개 언어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며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는 약 7천여 개의 언어 중 절반 이상이 21세기 안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와 함께 수천 년의 지혜, 이야기, 노래가 모두 소멸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하윤입니다. 대만 국립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한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경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왜 언어를 보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닌가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답 대신 제 사무실로 학생을 데려갔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죠. 이걸 들어보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이프에서는 할머니 연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대만 전통 민요였습니다. 학생의 눈이 커지고 제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요? 대만어 같은데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내 할머니 세대가 불렀던 노래야. 불과 한 세대 만에 자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지.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문제야. 학생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어제 오후, 저는 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제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대만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천웨일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학계에서 벗어나 실제 문화 보존의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천웨일인 할머니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이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윤아, 바쁜데 찾아와 줬구나.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할머니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 낡은 노트들,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뭐하고 계셨어요? 호기심에 물었죠. 천웨일인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옛 이야기들을 기록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 할머니가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한자와 로마자를 섞어 대만어 이야기와 노래를 적으려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빈칸이거나 물음표로 채워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빈칸이 많으세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자로는 내 말이 다 담기지 않아. 대만어 발음을 글자로 옮길 방법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들이 거리 곳곳에서 들렸어. 하지만 지금은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 곧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40년 전에 녹음한 거야. 들어볼래?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젊은 천웨일인 할머니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넘쳤어요. 대만 전통 민요의 선율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노래는 내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런데 내 손녀는 이 노래를 모르지. 대만어를 이해하지도 못해. 내가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몰라. 천웨일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윤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어. 대만어를 글로 남기고 싶지만 한자로는 내 말이 다 담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순간 제 가슴에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어요. 역사학자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할머니의 이 절박한 호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잊혀져가는 목소리를 저장할 방법이 없을까? 제 머릿속에 질문이 아직까지 맴돌았습니다. 다시 사무실의 현실로 돌아와 보니 학생은 이미 떠나고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책장을 바라보다 문득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국어 교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창제한 문자.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순간 전율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교재를 펼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살펴보았어요.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이 글자들이 대만어의 복잡한 발음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절박한 눈빛, 사라져가는 대만어의 운명,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한글 교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펜을 집어들고 할머니가 불러주셨던 노래의 첫 소절을 기억해 한글로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만어의 특유한 발음과 성조가 한글로 꽤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는 이 아이디어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중요한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천외일인 할머니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수많은 소멸 위기 언어들을 위한 새로운 보존 방법론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저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제 연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죠. 밤새 잠을 설친 저는 아침 일찍 천외일인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지금 뵐 수 있을까요? 하윤아, 이 시간에?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곧 얼른 오렴하고 대답하셨어요. 서둘러 준비하며 어젯밤 작성한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기록하는 첫 실험이었죠. 거울을 보니 눈은 충혈됐지만 얼굴엔 희망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아파트에 도착하자 문이 재빨리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니? 얼굴이 환하구나. 거실에 앉아 제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문자예요. 어떤 언어든 발음을 거의 정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노트를 펼쳐 한글로 적은 대만어 노래 가사를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노트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글자네. 이게 정말 내 말을 담을 수 있다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글로 적은 대만어 가사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리듬을 찾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윤아,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내 말을 그대로 글자로 남길 수 있다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간단히 한글의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할머니가 기억하는 더 많은 노래와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대만어의 미묘한 성조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담아냈어요. 이건 마술 같아.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글자가 되다니.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됐었단다. 학교에서 대만어를 쓰면 벌을 받았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역사의 그릇이니까요. 이제 내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이 연구가 단순한 개인적 프로젝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소수 언어 보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 방법을 더 발전시켜 연구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와 노래를 다 들려줄게.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즉시 연구실에서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보존 방법론 계획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연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언어는 항상 정치적 문제와 얽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천외일인 할머니의 반짝이는 눈빛을 기억하며 저는 이 도전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야. 사라져가는 목소리를 지키는 일이야. 키보드를 두드리며 내일은 대학 연구팀과 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와의 성공적인 실험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대학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보존 연구라는 계획서를 완성하고 역사학과 회의실에서 동료 교수들에게 발표했어요. 한글은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설계된 문자로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엇갈렸습니다. 언어학과 김성준 교수는 정말 독창적인 접근법이네요 라며 지지했지만 장리웨이 교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대만어를 기록하는데 왜 한국 문자를 써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곧 3명의 대학원생이 연구팀에 합류했고 천웨일인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의 구술을 기록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 달 만에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음성 기록 방법론이라는 첫 논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던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대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 린 샤오펑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장 교수님, 연구 내용이 흥미롭지만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민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언어학적 접근법입니다. 한글이 대만어 발음을 정확히 기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대만 일간지에 한국 문자로 대만어 기록, 문화 정체성 논란이란 기사가 실렸어요. 연구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대학 행정실에서는 연구 방향 재검토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천웨일인 할머니께서 받은 비난이었어요. 할머니께 전화를 걸자 평소와 달리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아, 어제 이웃들이 찾아왔단다.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 외국 것을 들여온다고 비난하더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단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괜찮아. 나는 내 의도를 알고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 대학 총장실에서 면담 요청이 왔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린 샤오펑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논쟁 끝에 린 샤오펑이 결론을 내렸어요. 장 교수님, 연구 가치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연구를 잠시 중단하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언어학 교수 리미노의 메일이었어요. 이 연구는 소수 언어 보존의 혁신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국제 학술 프로젝트로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천웨일인 할머니를 생각하며 리미노 교수에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리미노 교수와의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관심은 제 연구에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는 공식적으로 연구 중단을 권고했어요. 교육부의 압박이 계속된 결과였죠. 장 교수님, 한 달만 연구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학과장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연구실 문을 닫고 천웨일인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연구가 잠시 중단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지원 교수였어요. 장 교수님의 연구 논문 초안을 읽었습니다. 한글의 새로운 응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박 교수는 한글학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방문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연구가 중단됐지만 비공식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대학 연구실 대신 집에서 작업을 계속했고 천웨일인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의 구술을 밤늦게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박 교수와 리미노 교수는 원격으로 협력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국제학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활용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박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소멸위기 언어 보존 국제 학술대회에 초청받았어요. 출국 전날 밤, 천웨일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윤아, 내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야. 내 말을 지키려는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대만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서울 학회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마지막 세션에 배정됐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대만어의 발음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다른 소수 언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이 나왔어요. 질문이 쏟아졌고 여러 나라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소수 언어 보존의 혁신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언어학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학회가 끝난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연구가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릴 예정이었고 유네스코 소멸위기언어보존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을 켜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린 샤오펑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장 교수님, 국제학계의 반응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다시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돌아오시면 연락주세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국제적 인정이 국내 상황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아직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대만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천웨일인 할머니의 목소리를 지키는 일, 이건 멈출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대만에 돌아온 저는 바로 교육부로 향했습니다. 린 샤오펑은 이전보다 훨씬 우호적인 태도로 저를 맞이했어요. 장 교수님, 국제적인 성과를 축하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린 샤오펑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글만이 아닌 대만의 고유 표기법도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협점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국제언어학 저널에 제 논문이 정식으로 게재되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소멸위기 언어보존 대만어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학교에서는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연구의 핵심은 언어보존입니다. 한글은 단지 효과적인 도구로서 선택된 것뿐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학술적인 것이었지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대만 문화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외국 문자로 우리 언어를 기록한다는 건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있던 린 샤오펑이 나서주었어요. 이 연구는 대만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원에 놀랐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어요. 대만 최대 일간지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를 정복한다. 문화주권 논란 확산. 기자회견 내용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대만어를 한글로 대체하려는 것처럼 묘사되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온라인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지키자, 문화식민지와 반대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천웨일인 할머니께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하윤아, 어젯밤 누군가 우리 집 문에 문화 반역자라고 써놨더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께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당장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괜찮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어. 그날 오후 대학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학 측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장 교수님,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천웨일인 할머니와 함께 5명의 노인들이었습니다. 하윤아, 이분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 놀랍게도 그들은 제 연구를 지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두 대만 전통 문화를 간직한 원로들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보다 한글로라도 기록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지지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보면 어떨까?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 제안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로들과 함께 짧은 영상을 찍었어요.
그들이 한글로 기록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읽는 모습이었죠.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어요. 샤브리의 목소리를 지키자 해시태그가 새롭게 등장했고 논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지원은 한국에서 왔어요. 한글학회와 언어학자들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은 문자가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점도 서서히 바뀌었어요. 한글을 통한 대만어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린 샤오펑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장 교수님,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기록 방법과 함께 대만 고유의 표기법도 연구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날들이 지나고 마침내 구름이 걷히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진정한 연구와 보존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천웨이린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윤아, 내가 해냈구나. 우리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논쟁과 위기를 넘어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지원 결정을 내린 후 대학 내에 대만어 보존 연구센터가 설립됐어요. 놀랍게도 저는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강당에는 린 샤오펑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 대학 총장, 그리고 천웨이린 할머니와 원로들이 함께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센터는 대만의 소멸 위기 언어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미소에서 지난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대만어 구술 아카이브 구축이었어요. 한글 표기법을 활용해 노인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기록하고 오디오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이었죠. 한글과 함께 대만 고유의 표기법도 병행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린 샤오펑과의 타협점이었어요. 두 가지 표기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연구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대학원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언어학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천웨이린 할머니는 매주 센터를 방문해 다른 노인들의 구술 녹음을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녹음 세션을 마친 후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하윤아, 이 연구가 정말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몇 주 후 대만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교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한글로 적힌 대만어 동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천웨이린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이 우리말을 다시 배우고 있어. 하윤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교육 지침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책이 마침내 출판되었어요. 출판 기념회에서 린 샤오펑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연구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유네스코에서도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멸 위기 언어 보존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장 교수님, 필리핀의 소수 부족 언어에도 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타이완 원주민 언어에도 한글 표기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연구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저녁 센터에서 늦게까지 작업하고 있는데 린 샤오펑이 불쑥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만어 보존 특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전국적인 프로젝트라니.
린 샤오펑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만 전역의 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고유의 표기법과 함께요. 그날 밤, 천웨일인 할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모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처음 내가 그 이상한 모양의 글자를 보여줬을 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단다. 저도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고민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와 다른 원로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죠. 할머니, 이제 우리가 기록한 모든 이야기와 노래를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구나. 교육부의 특별 예산 지원이 결정된 직후 우리는 바로 대만 전통 이야기집 출판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들로 정했어요. 각 페이지에는 한글 표기와 대만 표기를 함께 실어 독자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천웨일인 할머니와 다른 원로들이 구술한 50여 편의 이야기와 30곡의 민요를 선별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대만어의 특유한 발음과 성조를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기법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했습니다. 이 성조는 니은 받침을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연구팀과 토론하며 밤을 새웠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샘플 페이지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천웨일인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윤아, 이게 정말 내 이야기구나. 내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닌 할머니의 인생과 기억이 담긴 유산이었으니까요. 출판 준비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출판사에서 우리 책의 한국어 번역판 출판을 제안해온 것이었어요. 곧이어 일본과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왔습니다. 장 교수님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새로운 활용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출판 기념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만 국립도서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교육부 장관 린 샤오펑, 대학 총장, 그리고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천웨일인 할머니를 비롯한 원로들이 앉아 계셨어요. 책 소개가 끝나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천웨일인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한글로 기록된 대만 민요를 직접 불러주신 거예요. 85세의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이 노래는 내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내 손녀에게도 이 노래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학문적 성취를 넘어 세대를 잇는 문화적 가교를 만들었다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린 샤오펑이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장 교수님, 처음에는 의심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만 문화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날 저녁 천웨일인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 책을 함께 읽고 노래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할머니의 10살짜리 손녀가 한글로 적힌 대만어 텍스트를 따라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천웨일인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뭉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연구를 시작했던 진정한 이유였으니까요.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첫 인쇄분 5,000부가 2주 만에 매진되었고 학교에서도 문화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대만 공영방송에서 한글로 되살아난 대만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천웨일인 할머니는 진심 어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평생 꿈은 우리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는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소수 민족들도 유사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판 기념회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천웨일인 할머니께서 연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오래된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하윤아, 이건 내가 40년 전부터 적어온 이야기들이야. 이제 완성되었으니 내게 주고 싶구나. 할머니의 노트를 받아들며 이 여정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을 통한 언어 보존의 가능성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요. 대만 전통 이야기집이 출판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연구센터로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한글이 생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 초청장을 받았어요. 소멸위기 언어보존 국제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은 것이었죠.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천웨일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지역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대만어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할머니, 파리에 가게 됐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언어 보존 방법을 세계에 알리게 됐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윤아,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파리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문화보존 활동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글은 세계 여러 소수 언어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글로 기록된 대만어, 필리핀 이프가오족 언어, 아마존의 소수 부족 언어들이 나타났어요. 문자가 없는 언어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면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 방법이 아닌 사라져가는 목소리들을 지키는 희망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이어졌어요. 네팔의 소수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부족 언어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글의 가능성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 우리 연구센터는 세계 소수 언어 보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어요. 10개국 연구팀과 함께 한글을 활용한 언어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린 샤오펑도 이제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의 연구가 대만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보존 방법론으로 인정받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천웨일인 할머니가 연구센터를 방문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에는 10살 남짓한 소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 아이가 내 손녀란다. 요즘 나에게 우리말을 배우고 있어. 소녀는 수줍게 웃더니 놀랍게도 한글로 적힌 대만 전통 동요를 읊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내 목소리가 내 손녀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순간 제가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소중한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1년 후 한글을 활용한 세계 소수 언어 보존 가이드가 출판되었어요. 20개국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경계에 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연결점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언어가 아버지의 문화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제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천웨일인 할머니의 아파트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이야기 모임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어요. 젊은 세대와 노인들이 함께 모여 대만의 전통 이야기와 노래를 나누는 장소죠. 할머니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글자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이지. 저는 이제 이 연구가 단지 대만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꿈을 넘어 세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키는 도구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살아있는 대화인지도 모릅니다. 한글이 대만어를 품고 그것이 다시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품어가는 이 여정이 증명하듯이요.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장 멋진 문장 하나씩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